네, 어제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총 76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법 전부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국민이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성과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 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사법, 언론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 입법과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사가 경복궁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에게 적당히 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어디다 대고 협박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의 공적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측의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내부 고발자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기록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공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고발한 정의로운 행동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호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은 당연히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방문 사진은 국정농단의 사진일 뿐입니다. 경복궁을 무대로 한 김건희 씨의 행차는 대통령실 업무가 아니라 공작왕 김건희의 임금놀이였을 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고발자들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이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핸드폰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 한 시의원이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한 망발을 SNS에 올렸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에 글은 급히 삭제되었고 해당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인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는 이렇게 그나마 심판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증거 사진과 함께 AI로 만든 영상에서 유포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AI 방송인을 통해 버젓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공개 행보가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머신러닝이 쉬운 대상은 누구든지 같은 방식으로 평판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제기해온 좀비 채널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전을 벌이는 극우 세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여러 SNS 계정을 사고 딥페이크로 조작한 인물의 사진과 음성, 영상을 24시간 내보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담은 링크가 정치 관계자들도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삽시간에 동시적으로 퍼지고 그 조회수가 수천 회, 수만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신고와 제보를 해주시지만 당의 대응 인력도 충분치 않거니와 대부분의 조치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EU를 비롯해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플랫폼에 대한 공시와 감사 의무화, 기술적 탐지에 따른 초동 차단과 신고 의무 강화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딥페이크 산출물 표시 의무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특위도 좀비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배후를 추적해서 대응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 진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디지털 심리전에 맞서 민주당이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에이펙 기간 무정쟁 주관으로 하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올림픽 때도 그리고 IMF 때도 2002 월드컵 때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일보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버금가는 구군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찬물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이 4020일 이 순간 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야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서로 합심 노력하는 그래서 국민들께 여야가 모처럼 박수받는 그런 주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